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장연구학회에서 최근 발행한 2020 Inflammatory Bowel Disease Fact Sheet in Kore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팩트 시트는 우리나라 염증성 장질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ICD-10 코드와 RID 코드, 즉 희귀 난치성 질환 코드를 이용하여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정의하였습니다. 팩트시트는 모두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프리밸런스와 인시던스를 포함하는 역학 부분, 둘째는 입원과 응급실 방문, 수술 등을 포함하는 크리티컬 아웃컴, 셋째는 동반질환, 그리고 넷째는 약제 사용과 보건의료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리밸런스와 인시던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염증성 장질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크론병 디지즈 환자는 18,000여 명,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37,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크론병은 2.37배, 궤양성 대장염은 2.32배 증가하였습니다. 모두 합치면 약 56,000명 정도인데, 다양한 보고에 따라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수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팩트시트 사용했던 아까 ICD-10 코드와 RID 코드를 이용한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선별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수는 56,000여 명이지만, 또 다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 7만여 명까지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은 빅데이터 연구를 할 때 환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 수를 10만 명당 유병률로 계산을 해보면 2019년에 크론병은 10만 명당 37명, 궤양성 대장염은 6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생률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10년 동안 발생률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 10만 명당 8.3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론병도 증가하고는 있지만 궤양성 대장염과는 달리 2014년 이후에는 발생률이 정체되어서 10만 명당 약 3.8명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발생률에는 크론병과 궤양성염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크론병은 보시다시피 10대와 20대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 이후의 연령에서는 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에, 궤양성 대장염은 물론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을 하지만 30대, 40대, 심지어 60대까지도 비교적 많은 수의 환자들이 골고루 발생하여 두 군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지역별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크론병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서 10만 명당 20명 이상 발생하는 행정구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뒤에는 전국 모든 구역에서 10만 명당 30명 이상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중심으로는 10만 명당 40명 이상 발생하여서 그 발생률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도 동일합니다. 10년 사이에 전국에 걸쳐서 2배 이상 유병률이 증가하였고, 특히 서울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그 수가 가장 높은 양상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크리티컬 아웃컴입니다. 첫 번째는 입원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노란색 바는 전체 입원 수이고 분홍색 바는 크론병 환자 입원 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입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환자 수 대비 입원 환자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증상의 악화로 인해서 응급실 방문한 건수 역시 전체 건수는 크론병과 궤양성염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환자 대비 응급실 방문 비율은 두 그룹 모두에서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병 악화로 인해서 장 절제술을 받은 그런 수를 말합니다. 크론병의 경우에는 전체 수술 건수와 또 전체 환자 중에 수술받은 환자의 그 비율이 모두 아직은 증가하고 있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전체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환자 중에 수술받은 환자 수의 비율은 역시 2014년 이후에 약간 정체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처럼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수술같이 환자의 경과 중에 발생하는 합병증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2010년 이후에
치료나 진단의 발전으로 인해서 환자의 경과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 생물학 제제가 우리 치료에 도입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망률입니다. 크론병의 경우 일반 인구에 비해서 사망비가 2배 정도 되고 더 높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일반 인구에 비교해서 사망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반 질환입니다. 첫 번째는 캔서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크론병에서 10만 명당 캔서의 발생은 335명, 궤양성 대장염은 약 485명입니다. 이것을 일반 인구와 비교한 표준 발생비를 볼 때 크론병은 1.76배, 궤양성 대장염은 1.16배 더 캔서의 발생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핵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결핵의 발생은 일반 인구에 비해서 약 2.6배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여성과 크론병에서 그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제를 보았을 때 항TNF 제제를 받은 군에서 무려 6.5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항상 항TNF 제제 치료 전에는 잔벽골격에 대한 검사와 이에 대한 매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헤르페스 조스터 대상포진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대상포진은 일반 인구에 비해 약 1.5배 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남자에서 그리고 젊은 연령에서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크론병에서 그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심근경색입니다. 크론병 환자에서 심근경색은 일반 인구에 비해서 1.8배 높으며 특히 여성에서 그리고 40세 이하인 경우에 더 그 위험도가 큽니다. 반면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여성에서만 일반 인구에 비해서 1.33배 마이오카르디얼 인파크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앵자이어티와 디프레션입니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공이 일반 인구에 비해서 앵자이어티와 디프레션의 발생이 많으며 그 위험비는 앵자이어티는 1.6배, 디프레션은 약 2배에 다다릅니다. 마지막 파트인 약제 사용과 의료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약 10년 동안 크론병에서 면역 억제제와 면역 조절제라고도 하는데요. 생물학 제제의 사용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스테로이드의 사용의 비율은 완만하게 감소를 보입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데요. 스테로이드의 장기 사용은 여러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면역 조절제 및 생물학 제제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스테로이드 사용이 줄어든다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그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크론병 환자에서 코티코스테로이드와 면역 조절제 그리고 생물학 제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의 비율은 각각 25%, 60% 그리고 36%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에서 가장 많이 투여받고 있는 약제는 역시 5-아사, 즉 아미노살리실레이트로 90% 이상의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고 크론병에서 마찬가지로 면역 조절제와 생물학 제제의 사용은 늘고 있는 반면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2018년에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5-ASA,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 조절제, 생물학 제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각각 93%, 18%, 16% 그리고 8%입니다. 다음은 드럭 어디어런스입니다. 즉 약제 순응도인데요. 약제 순응도는 그 약제의 효과를 우리가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만성 질환일수록 또 약을 오래 먹는 환자일수록 약제 순응도는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데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5-ASA와 면역 조절제 그리고 생물학 제제를 복용하는 약제 순응도의 비율은 각각 54.4%, 52.2% 그리고 63.3%입니다. 5-ASA와 면역 조절제는 약 반 정도이고 생물학 제제는 약간은 높아서 약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생물학 제제의 종류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면
인플렉시맵과 베돌리즈맵 같은 정맥 제제, 즉 IV로 주사하는 제제들이 아달리문밥이나 골림밥처럼 자가 주사, 즉 피하 주사하는 그런 약제들에 비해서 약제 순응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사를 맞는 경우는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지만 이렇게 자가 주사하는 경우는 집에 가져가서 본인이 놓아야 하는데 증세가 좀 나아지면 환자들이 자꾸 이제 놓지 않고 이제 빼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약제 순응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비용입니다. 약 10여 년 동안 크론병과 궤양세전 공이 의료 비용은 아주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크론병에서는 약 6배,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에서도 4배 정도 의료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용 중 항목을 살펴보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역시 약제 비용입니다. 나머지 입원 비용이나 외래 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제 비용의 원인을 살펴보면 크론병에서는 약 87%, 궤양성 대장염에서도 약 절반의 정도는 이 생물학 제제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생물학 제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임상 경과, 즉 입원이라든지 응급실 방문이 줄어들고 특히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수술이 더 이상 늘지 않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약제에 의한 결핵과 같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약제 비용의 큰 증가가 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생물학 제제나 어떤 치료의 그런 그 옵션을 선택할 때 이러한 효과와 비용 또는 부작용 등과 같은 것들을 모두 감안하여서 그런 선택이 하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IBD 팩트 시트 인 코리아 2020은 말씀드렸듯이 한국 IBD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IBD 팩트 시트가 의료진,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 그리고 우리 일반 대중, 그리고 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IBD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이로 인해서 향후 IBD의 어떤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결정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